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혹시 나오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장면이죠. 검찰의 석방 지휘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 앞을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마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만 경호팀들이 경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냥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한남동 관저에서도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잠시 그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환호하면서 관저로 들어가셨는데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사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어저께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그런 모습에 정말 기쁘기도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법상 국헌문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출을 할 수가 없는데요. 결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진정한 국민들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여러분, 입법을 폭주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완전히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그들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의 진실규명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정선거는 지난 2014년부터 제6회 지방선거부터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100%, 1000%, 10,000% 확신장담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자료가 바로 부정선거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알게 모르게 입법, 사법, 행정에 반국가 세력들이 암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24년 4.10 선거하기 전 2000작년부터 외쳐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망가진다. 산권 분립이 훼손된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 외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느냐? 국회에 병력을 28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행사를 못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나 국회의원 누가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다친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한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되질 않는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하고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불법으로 체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간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셉처럼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오로지 부족했던 잠도 자면서 건강을 오히려 유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성경책을 탐독하면서 많은 인생의 크나큰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을 살면서 소중한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 정말 삶이라는 게 뭐냐?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정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운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지식층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운동장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10대, 20대, 30대가 깨어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격이 떨어지고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손해가 막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훗날 자녀들과 손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를 당해가지고 또는 기각을 통해서 복귀해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위대하게 건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계속 탄탄하게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실지국가로
성장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어야만 되고 이러한 지금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